지금부터 14장 유체의 5번째 이론, 이상 유체에 대한 운동을 공부하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고체에서의 운동에서도 아주 이상적인 고체였죠. 그죠? 이제 그런 거를 공부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는 강체라는 운동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유체이면서 아주 이런 실질적으로 이런 이상적인 유체는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가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유체, 가장 이상적인 유체를 설명하고 여기에서 조금씩 변형해 가면서 추가해 가면서 물리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인 방향이겠죠. 그죠? 그렇다면 어떤 유체인 경우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좀 용이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상 흐름이에요. 또는 층 흐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내가 유체 속에서 어떤 한 점에서 그 속도,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런 거 이제 아주 유체가, 아주 작은 유체가 이렇게 지나가는 어떤 경로를 유선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내가 어떤 한 점을 잡든 간에 그때 속도의 방향과 크기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점에서 순간적으로 가속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유체 요소, 그래서 유체 요소가 그지? 어떻게 요 유선을 따라 이동할 때 요 접선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유체 요소가 유선을 따라 움직인다. 즉 임의의 점에서 유체 요소의 속도는 유선의 접선 방향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압축성 흐름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제 정지에 있는 유체에 대해서 공부할 때도 파스칼의 원리 같은 경우도 비압축성이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흐르는 유체에서도 비압축성 흐름으로 정의를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그러니까 이 흐르는 이 유체의 어느 부분을 잡든 간에 그때의 밀도는 항상 일정하다는 조건이에요. 마지막으로 점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점성이라는 게 뭐냐면 유체의 흐름에 대한 저항의 척도예요. 그죠? 그래서 점성은 마찰과 동일하게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변환한다는 거예요. 만약 점성이 없는 유체에서요, 그 위를 떠가는 어떤 물체가 있다면, 아니면 내부에 물체가 있다면 점성에 의한 저항이 없기 때문에 그 물체, 그 유체 내부든 유체 위든 등속 운동으로 운동하니까, 그죠? 운동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특히 비압축성 이상 유체에서의 아주 중요한 성질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연속 방정식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이쪽에서 유체가 요만큼 흘러왔다고 볼게요. v1의 속도로. 그리고 여기 가는 어떤 관으로 해가지고 똑같은 시간 안에 요만큼의 유체가 나간다고 볼게요. 여기까지 됐죠. 그렇다면 요 단위 면적당 요 유체가 들어온 부피랑 그죠? 요 유체가 나간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비압축성이라 그래요. 그죠? 비압축성이기 때문에 들어온 양만큼 나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요 물체 들어온 요 거리를 dx 델타 x1이라고 놓을까요? 여기를 델타 x1 그리고 이 좁은 관을 통해서 나간 그만큼의 양이 나간 거리를 델타 x2 이렇게 놓으면 이 델타 x1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v1 델타 t가 될 거예요. 유체가 여기까지 이동한 거리가 되니까 v1 델타 2, 이 델타 x2는 그죠? v2 델타 t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냐면 요것에 대한 부피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에 대한 부피를 델타 v1이라고 놓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얘에 대한 부피를 알 수가 있죠. 얘를 뭐라고 놓자? 델타 v2라고 놓자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각각의 단면적을 a1, a2라고 놓게 되면 당연히 뭔 말이야? 뭐랑 같아요? 그죠? 부피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비압축성이기 때문에 요걸 이용해 볼게요. 델타 V1은 A1 델타 X2이고 델타 V2는 A2 델타 X2야. 근데 델타 X2는 그 유체가 델타 T만큼 V1의 속도로 간 거리니까 V1 델타 2고요. 델타 X2는 V2 델타 2가 되잖아요.
근데 얘가 비압축성이므로 두 개의 부피는 같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요 같다는 조건으로부터 우리는 단면적 곱하기 V1은 항상 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1, 2는 내가 임의의 어느 위치를 잡든 간에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일정하다는 조건이 나오죠. 다시 말해서 단면적을 줄이면 유체의 속도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일정하니까. 즉 단면적과 속도는 반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줄이면 하나는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빨간색으로 표현을 하면 A의 단위는 얼마입니까? 미터의 제곱이고요. V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야. 그렇다면 얘의 단위는 뭐가 됩니까? 그쵸. 미터의 세제곱 퍼 S가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초당 부피가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부피의 속도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특정 위치에서 유체의 양에 지나간 속도예요. 그러니까 플럭스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부피 흐름률이 이상 유체에서는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 곱하면, 즉 밀도로 곱해 볼까요? 그 단위를 생각해 보면 밀도의 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킬로그램 퍼 미터의 세제곱이고요. 그리고 부피 흐름률은 미터의 세제곱 퍼 세컨드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그렇죠. 초당 로우 RV는 킬로그램 퍼 세컨드예요. 즉 어떤 특정 위치에서 뭡니까? 유체의 양이죠. 실질적으로 유체의 양이 흘러간 속도가 됩니다. 그죠? 얘도 당연히 뭐하다? 일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즉 이런 걸 질량 흐름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는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그다음에 확인 문제 하나 풀어볼 건데요. 옆 그림과 같은 간에서 초당 요만큼 1세제곱센티미터의 속도로 부피 흐름률과 흐름의 방향이 한 부분만 빼놓고 표시되어 있더라. 그 부분에서의 부피 흐름률, 그러니까 요 x를 구하라는 건데 이게 들어가는 건지 나가는 건지 한번 구해보자고. 근데 지금 들어오는 부피의 양을 한번 계산해 보면 얼마만큼 4 더하기 5 더하기 8 더하기 4는 뭐가 나오냐면 유입되는 양은 1초에 유입되는 부피가 21세제곱센티미터라는 거야. 그리고 유출되는 거는 검은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밖으로 나가는 건 6 더하기 2란 말이야. 그러니까 8 더하기 x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8이 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양만큼 나가줘야 된단 말이야. 왜냐면은 얘가 이상유체이기 때문에 따라서 유출되는 양과 유입되는 양이 같아야 되니까 이것을 만족하는 거는 초당 13세제곱센티미터가 어떻게 돼요? 밖으로 나가야겠네요. 그죠? 나가야겠어요. 유입되는 게 초당 21세제곱센티미터라면 반드시 나가는 거, 유출도 초당 21세제곱센티미터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X는 초당 13세제곱센티미터의 부피가, 유체의 부피가 나간다. 이렇게 결론 질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 문제는 수도꼭지 관련 문제인데요. 문제를 보면 수도꼭지에서 흘러나오는 물줄기이다. 수평 단면적이 변화하는 것은 중력이 물줄기의 속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떨어지는 모든 층흐름을 이루는 물줄기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뭐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나왔지만 요 A0에서의 속도보단 A에서의 속도가 더 크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부피 흐름률이죠. 정확히 말하면 그 연속 방정식에 의해서 요때의 부피 흐름률이랑 요 위치에서의 부피 흐름률은 같아야 되죠. 그죠? 부피 흐름률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때의 속도가 더 빠르니까 어떻게 돼요? 단면적은 요 h만큼 높이 있는 애보다는 더 그러니까 A의 단면적이 A0의 단면적보다는 더 작아야죠. 왜냐하면 부피 흐름률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의 조건이 주어졌어요. A0 단면적, A 단면적, 그리고 이 사이의 거리. 그렇다면 수도꼭지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부피 흐름률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A0에서 위치에서의 속도를 V0, A에서 H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속도를 V라고 본다면 우리가 중력이 여기서 이제 일한 곳은 중력이 일했으니까 즉 보존력이 한 일에 의해서 각각의 위치에서의 역학 에너지는 보존되기 때문에 같겠죠. 그렇죠. 그래서 H 위치에서의 역학 에너지
그리고 여기를 기준점이라고 볼게요. 이 0이라는 곳을 기준점의 역할을 해주는 이 운동 에너지밖에 없을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식이 뭐냐면 EGH는 V제곱 마이너스 V0B가 V0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부피 흐름률은 보존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연속 방정식이 성립이 될 것이고, 그리고 각각의 위치에서의 부피 흐름률은 같죠. 어디에서나. 그래서 초기 속도는 그죠? 나중 속도의 뭡니까? 요만큼을 곱한 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준 거야? 좀 확대를 해볼게요. 여기다가 대입을 해준 거예요. 여기서 대입해서 이렇게 대입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V제곱으로 묶어주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V제곱이니까, V제곱을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각각은 이제 대입한 겁니다. 대입해서 풀어주면, V제곱은 뭐가 나오냐면 0.96이 나와요. 그래서 얘 루트를 씌워주면, V, 즉 나중 속도는 H만큼 떨어지면 0.98m/s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부피 흐름률은 어차피 어느 위치에서나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부피 흐름률은 AV 요거를 곱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A 위치의 단면적은 요거가 될 거고, 속도는 이렇게 되니까 요걸 곱하면 뭐가 나오냐면 0.3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세제곱미터/s예요. 그죠? 근데 얘는 그냥 이렇게 하면 좀 표현이 지저분하니까 이게 정확히 3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 cm라는 것은 뭡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이렇게 표현이 가죠. 따라서 부피 흐름률은 초당 36, 그러니까 요만큼인 거죠. 요만큼의 양이 요 단면적을 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